네, 안녕하십니까. 서범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외대부고에 이어서 한화고 준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자, 연도별 경쟁률을 보시면 2019학년도부터 3년 연속 좀 떨어지고 있는데 거의 이제 2점 초반대, 초중반대에서 경쟁률이 이제 결정이 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2점 초중반대에서 전체 경쟁률이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임직원 전형은 2019학년도부터 이미 폐지가 되어서 올해도 이제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2020학년도 서울대 이제 고교별 합격자 수를 보시면 외대부고에 이어서 하나고가 이제 2위가 됩니다. 그런데 뚜렷한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합격자 이제 비율을 보면 정시와 수시가 매우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시 비율은 5명이고 수시가 이제 그 수시 합격자 수가 이제 57명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제 62명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거는 이제 일이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고는 설립 당시부터 수능 같은 그런 시험에 이제 초점을 맞춘 학교가 아니라 얼리버드, 수시에 이제 초점을 맞춘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어떤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이제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정시 합격생 수도 뭐 재수생이 이 현역은 뭐 별로 없을 거고 재수생 숫자가 이제 포함이 된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화고와 외대부고는 어떤 점이 다른가? 자, 이런 점들이 다릅니다. 과정 및 계열 구별이 없습니다. 외대부고는 이제 세 개의 과정이 있고 학년 구별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한화고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수능 준비를 해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수능 준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스타일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어떤 스타일이죠? 학습 스타일. 그러니까 자신이 고전적인 스타일로 앉아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것을 즐기는데 한화고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화고는 뭐 지편이라는 이제 학술 조직도 있고 합니다만은 학생들끼리 모여서 뭔가 이제 일을 꾸며보고 탐구해보고 그것을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공유하고 뭐 이런 활동 위주의 그 커리큘럼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학교가 이제 실적이 좋고 학교가 좋다라는 소문만 듣고 자기 학습 스타일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지원을 했다. 그런데 이제 또 합격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3년이 이제 좀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차기와 스타일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학습 스타일을 고려해 볼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외대부고와 달리 이제 월 1회 외출로 제한적입니다.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전형에서 자소서 점수를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외대부고는 이제 2년 연속 작년까지 2년 연속 자소서 점수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한화고는 여전히 자소서 점수를 반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전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습니다. 단계별 전형이고요. 단계별 전형이고 단계별 점수를 보시면 1단계와 2단계가 나뉘는데 자기도 학습 전형은 다 똑같아요. 1단계에서 40점입니다. 40점이고 2단계에서 이제 서류 20점, 면접 40점, 토탈 60점이 되는 그런 구조고 특이할 점은 이제 그 체력 검사가 있잖아요, 그죠? 체력 검사가 있는데 그리고 뭐 그다지 이제 그 어렵지 않은 수준의 체력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또 여기서 또 탈락을 해가지고 불합격의 빌미를 주지 말고 평소에 살짝살짝 연습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무단결석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단결석 마이너스 0.1점씩 차감된다라는 거.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1단계에서 거의 모든 특목고 자사고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단계에서 그냥 40점을 맞고 들어온다라는 거 유념을 하시고 서류 점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성 영역보다 자기도 학습 영역에서 점수를 더 많이 줘요. 3배나 많이 줍니다. 당연히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할까요? 자기도 학습 영역이겠죠. 인성은 이제 제가 팁을 드리자면 굳이 이제 뭐 봉사활동 한 것만 이렇게 구구절절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인성에서도 얼마나 이제 뭐 멘토링이라든가 자기 학업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소재를 발굴을 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면접 점수 비중은 이렇게 됩니다.
인성 영역이 이제 5점이고 자기주도 학습 영역은 7배야. 35점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소서보다는 면접, 그죠? 면접 중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유념사항 하나고에서 자소서와 면접의 유념사항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체적 사례를 써야 되고요. 기재 배제 사항을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요즘 특목고 자사고에서 네, 면접을 생각하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한 얘기겠죠. 자기가 쓴 글에 자기가 답변을 할 수 없다라면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한 문장에서 한 문제를 만든다는 기분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 유념 사항을 보시면 면접관 3인이 15분간 진행을 합니다. 학생부와 자소서 기반이에요. 그래서 외대부고도 15분이고 하나고도 15분이죠. 그다음에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이죠. 개별 면접 문항에 공통 면접 문항과 유사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고 예고를 했고 실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고는 특징이 있어요. 가장 무형식적인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답변도 그렇게 길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이 이제 계속 나오고 답변을 좀 길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자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답변을 요령 없이 길게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단기간에 이렇게 활동을 한 걸로는 뭐 한 학기 동안 활동을 한 걸로는 잘 충실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 학생부와 자소서 모두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외대부고는 주로 자소서에서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고는 이 두 군데에서 나오고 또 면접방마다 달라요. 어떤 면접방에 들어갔을 때는 학생부에서만 면접 질문이 나오고 어떤 면접방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소개서에서만 면접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두 서류를 다 대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시사 이슈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그 자잘자잘한 거 말고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어떤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하라고요? 비판적으로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인재의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자기주도성이고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방식이고 세 번째는 문제 해결력, 곧 대안 제시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사 이슈도 비판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자기 머릿속에 남은 앙금을 잘 전달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자, 네 번째는 결국 이제 면접이라는 건 자신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죠? 실력에서 나오죠. 실력 없이는 자신감이 나올 수 없다는 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바로 평가자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울을 하나 사십시오. 벽 거울을 하나 사서 의자에 앉았을 때 자기 얼굴이 보일 정도의 위치에 부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틈틈이 돌아서서 앉은 자세에서 학술적 말하기 연습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하면은 효과가 나는데 안 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더 많은 거죠. 이런 연습을 실제로 하는 것은 희소합니다. 자, 그럼 어떤 자세를 연습을 해야 되느냐?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손한 자세를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공손한 자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그 하이 파워 포즈라고 해서 내 몸을 실제보다 커 보이게 만드는 자세들입니다.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쩍 벌리는 행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 파워 포즈에 해당하는데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로우 파워 포즈라고 해서 내 몸을 실제보다 작아 보이게 만드는 자세입니다. 면접장 내에서는 이 두 자세 모두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제 좋은 자세냐라고 했을 때, 무엇이 공손한 자세냐라고 했을 때, 공손한 자세 포인트는 이거죠. 내 몸을 실제보다 커 보이게 하지도 않고, 내 몸을 실제보다 작아 보이게 하지도 않는 그런 중립지대에 있는 자세다라는 겁니다. 이 느낌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앉았을 때. 자, 하나고 면접 질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료사회학자, 이제 희망 진로가 이제 의료사회학자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이제 뭐 질문들이 이제 이런 건데, 자, 거기까지라고 이제 자르기도 하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의 변두리 지역에는 중소병원 여러 개를 세우는 것과 그리고 대형 병원 한 개를 세우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하냐? 또 대화 패턴이 탑재된 AI가 노인들의 외로움을 채워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가령 이제 다섯 번째 질문 같은 경우를 보면 외계인에게 우리의 세계를 세 단어로 설명해봐라. 자, 이게 어떤 질문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통문항스러운 질문이 이제 제시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효율성이 높다라는 것은 내가 드린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높을 때, 좋을 때를 효율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도 효율성이 높아야 되겠죠. 가령 한 학생이 이제 팔뚝이 좀 커 보이게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두박근을 단련하는 게 좋을까요? 삼두박근을 단련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삼두박근입니다. 왜 그렇죠? 삼두박근 자체가 근육이 더 크기 때문에 조금만 운동을 해도 훨씬 더 팔뚝이 두꺼워지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자, 이 준비 방법에 근거해서 바탕을 두고 화나고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